멸종 직전에서 기적처럼 돌아온 동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지구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동물이 사라져 갑니다. 지구상에는 약 870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고 과학자들은 추정합니다. 현재의 종 소멸 속도는 자연 상태보다 최대 1000배 빠르다고 과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많은 생명이 멸종의 위기에 놓여 있죠. IUCN 적색 목록에는 현재 4만 종 이상이 멸종 위기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할 것 없이 모든 분류군에서 멸종 위기종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다시 돌아온 동물도 있습니다. 멸종 직전까지 갔다가 기적처럼 살아났죠. 오늘은 멸종 직전에서 돌아온 동물들을 따라갑니다. 먼저 동물은 왜 멸종 위기에 놓일까요? 많은 동물이 사람 때문에 멸종 위기에 놓입니다. 동물은 여러 이유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람의 탐욕과 파괴입니다. 19세기 초 하늘을 새까맣게 덮었던 수십억 마리의 여행 비둘기도 단 100년 만에 인간의 남획으로 멸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지구가 6번째 대멸종 시대, 즉 인류세 대멸종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동물의 보금자리를 없앱니다. 숲을 베고 그 살아났다고 땅을 파헤치죠. 지난 50년간 지구 열대우림의 약 17%가 사라졌다고 보고됩니다. 살 곳을 잃은 동물은 점점 줄어듭니다. 지나친 사냥도 동물을 위협합니다. 가족이나 뿔을 노려 마구 잡았으니까요. 기후변화도 서식지를 바꿔 동물들이 살던 곳을 잃게 만들죠. 그렇게 어떤 동물은 몇 마리만 남게 됐죠. 멸종이 코앞까지 다가온 겁니다. 한 종이 멸종하면 그 종과 연결된 수십 가지 생태계 연결고리가 함께 끊깁니다. 포식자가 사라지면 먹이 동물이 폭발적으로 늘어 생태계 균형이 무너지는 연쇄 반응이 생깁니다. 벌이나 나비처럼 꽃가루를 옮기는 동물이 줄면 식물도 함께 감소하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럼 그런 동물이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사람들이 마지막 몇 마리를 정성껏 지켜냈습니다. 개체수가 수십 마리로 줄어들면 유전적 다양성이 바닥나 생존이 극도로 위험해집니다. 근친교배로 유전병이 발현하고 전염병 한 번에 몰살 수 있죠. 학자들은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정교한 혈통 족보를 분석하여 중매 짝짓기를 돕습니다. 어떤 동물은 정말 몇 마리만 남았습니다. 곧 사라질 운명처럼 보였죠. 하지만 사람들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남은 동물을 정성껏 보호했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새끼를 키웠죠. 포획 번식 프로그램은 자연에서 알을 채취해 부화 성공률을 극적으로 높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를 소중히 돌봤습니다. 사냥을 법으로 금지하기도 했죠. 국제 멸종위기종 거래 협약 사이티스는 180개국 이상이 참여한 보호 협약입니다. 보금자리를 다시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몇 마리가 다시 늘기 시작했죠. 그럼 어떤 동물이 돌아왔을까요? 거의 사라졌던 거대한 새가 하늘로 돌아왔습니다. 한 거대한 새가 있었습니다. 날개를 펴면 사람 키를 훌쩍 넘었죠. 캘리포니아 콘도르는 날개 폭이 최대 3m에 달하는 북미 최대의 육상조류입니다. 그런데 이 새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남은 수가 손에 꼽을 정도였죠. 1987년에는 야생 개체 수가 단 27마리까지 줄어 모두 포획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냥꾼들이 쏜총에 납탄 조각을 삼키는 바람에 납중독으로 떼죽음을 당했던 겁니다. 보건팀은 잡은 새들을 수시로 해독 치료하며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사람들은 그 새를 모두 데려왔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알을 돌봤죠. 새끼가 깨어나면 정성껏 길렀습니다. 인형을 이용해 새끼를 먹임으로써 어미새로부터 독립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날려보냈죠. 수십 년의 노력 끝에 그 새가 돌아왔습니다. 2024년 기준 캘리포니아 콘도르는 야생과 포획 합쳐 500마리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제 다시 하늘을 가르며 날고 있죠. 그럼 또 어떤 동물이 돌아왔을까요? 바다와 땅에서도 사라질 뻔한 동물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건 새만이 아닙니다. 바다에도 그런 동물이 있죠? 혹등고래는 20세기 상어폭염으로 한때 전 세계 개체 수가 수천 마리까지 줄었습니다. 한 거대한 고래가 마구 잡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사냥을 멈추자 다시 늘었죠. 1986년 국제폭염위원회가 상어폭염 금지를 선언한 뒤 개체 수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바다에서 다시 그 고래를 봅니다. 현재 혹등고래 개체 수는 전 세계적으로 약 8만 마리 이상으로 회복됐습니다. 땅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들소는 한때 6천만 마리였지만 19세기 대량 사냥으로 수백 마리까지 줄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마지막 남은 25마리의 야생 들소를 지키기 위해 군대까지 파견해 옐로스톤을 수호했습니다. 거의 사라졌던 큰 동물이 다시 무리를 이뤘죠. 사람들이 보호하고 풀어준 덕분입니다. 지금은 북미 전역 보호구역에서 약 50만 마리의 아메리카 들소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라질 뻔한 생명이 다시 땅을 누비게 됐죠. 아라비아 오릭스는 1972년 야생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가 번식 프로그램 덕에 되살아났습니다. 반달가슴곰도 한국에서 멸종 위기를 맞았지만 지리산 복원 사업으로 다시 야생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이런 부활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기적은 수많은 사람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멸종 직전에 동물을 살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과 큰 노력이 필요하죠. 캘리포니아 콘도르 복원 프로그램에는 30년 이상의 시간과 수억 달러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손을 보탰습니다. 연구자들이 동물을 살피고 돌봤죠. DNA 기술 발전 덕분에 멸종위기 동물의 유전 다양성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보호하자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나라들은 사냥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죠. 보금자리를 함께 되살렸습니다. 생태 통로를 만들어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함으로써 동물들이 이동하고 번식할 수 있게 했죠.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수많은 마음이 모여 기적을 이룬 겁니다. 그럼 이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멸종 직전의 부활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줍니다. 멸종 소식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사라진 생명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도도새처럼 완전히 사라진 종은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복원 성공이 더 소중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동물들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해주죠. 우리가 마음먹으면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요? 사라지게 한 것도 살려낸 것도 결국 사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손에 희망이 있는 셈이죠. 지금 위기에 놓인 동물도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요, 그 희망이 이 이야기의 진짜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작은 관심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거창한 일을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작은 관심부터 시작하면 되죠.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철새들을 위해 스티커를 붙이는 일상 속 작은 참여도 훌륭한 생명지킴 활동입니다. 창문에 5cm 가로와 10cm 세로 간격의 작은 점 스티커만 붙여도 조류 충돌을 거의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동물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자연을 아끼는 마음을 갖는 거죠.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
세상이 움직입니다. 돌아온 동물들도 그렇게 살아났으니까요. 우리는 지구를 다른 생명과 나눠 쓰는 셈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는 더 건강하고 결국 우리 삶도 더 풍요로워집니다. 그들이 살아야 우리도 건강하게 살죠. 함께 사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다음에 멸종 위기 동물 이야기를 들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 정리해 봅시다. 많은 동물이 사람 때문에 멸종 위기에 놓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마지막 몇 마리를 정성껏 지켜냈죠. 거의 사라졌던 거대한 새가 하늘로 돌아왔습니다. 바다와 땅에서도 사라질 뻔한 동물들이 돌아왔고요. 이 기적은 수많은 사람이 함께 만든 것입니다. 멸종 직전의 부활은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을 줍니다. 작은 관심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야생의 경의를 담는 시간, 야생도감이었습니다. 멋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보고 싶은 동물은 댓글로 남겨주세요.